교육 정책은 우리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선 집중 광주에서는 광주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예비 후보들과 또 광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선 교육감에 도전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장희국 현 교육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년. 지금 주민직선 1기, 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또 3선의 도전 의사를 밝히셨어요. 이렇게 도전하시긴 이유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예,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8년간 성과도 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싸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육을 길들이고 감시하겠다는 지난 정권의 핍박과 방해는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회로 교육부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육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했고 온 힘을 다해서 막아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적폐는 입시 경쟁 교육입니다.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3선에 도전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겠습니다. 네. 범국민운동도 벌여나가겠습니다. 네.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감님, 네. 입시 경쟁을 하지 않고 입시를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네. 지금처럼 지나치게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서 다른 인간주의 정신이라든지 또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들, 예컨대 창의력이나 탐구력이나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협력해가는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으로는 이 입시 경쟁 지나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8년 동안 이렇게 또 이 교육청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어떤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주의의 바탕을 두고 아이들이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창의력이나 거기에 따르는 상상력 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협동 능력, 그러기 위해서 또 소통하는 네. 그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지나치게 입시 경쟁에만 매몰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는 이런 교육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걸 혁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8년 동안 광주 이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여기 8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못했었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입시 경쟁 교육을 혁파하지 않고는 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한계를 절감해 왔습니다. 네, 8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해오신 그런 성과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학교에서 행복한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개 학년까지 이제 확대했고요. 빛골 혁신학교를 61개 운영해서 학교가 그야말로 경쟁보다는 네.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즐거울 수 있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문화를 혁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관심 가지는 희망교실을 6,500여 개 시행해서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요. 또 수업도 가르치기 중심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적극 참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만이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한 43개의 마을교육 공동체와 22개 씨앗 동아리를 운영해서 마을이 함께 특색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업무 정상화 추진했고 네. 또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신분 보장에 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교육 복지 문제, 학생들의 행복권을 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8년 동안 끊임없이 추진해온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 바로 혁신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혁신학교는 그동안에 학교 운영을 교장 중심으로만 하던 것을 모든 구성원들, 교원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또 수업도 가르치기 중심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 적극 참여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런 또 생활교육도 아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교육으로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모델을 만들었던 게 혁신학교인데 네. 상당한 성과가 있고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혁신학교 참 좋은 취지의 그런 교육과정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현재 61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한 4개 정도 사립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 학교의 한 20% 네.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있는데요. 혁신학교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우리 혁신학교 운동은 모든 교직원들,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한 자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20%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내용을 실속 있게 해가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의 혁신학교들이 좀 더 이 교육과정을 내실화시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대학교 입시 애들 이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지금 매몰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 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으로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시 모집이 75% 가까이 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수능 중심의 대입 준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혁신학교의 모델이 더 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진로 진학 교육에 연구를 하고 또 진학 지원단을 두어서 그 지원단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상담까지도 하면서 네. 개별 맞춤형 지금 변화된 입시 제도에 맞춰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